안녕하세요. 조자택 재료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순입니다. 조자택은 가을 학기를 일찍 시작해서 이제 한두 주가 지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가을 학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까지 저희 학과를 비롯한 많은 학교의 학과에서 신임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그 지원과 그 심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저희 학과에서도 한 약 지금 250분 정도의 지원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잘 선별을 해서 한 4-5분 정도의 후보자들을 온사이트 인터뷰로 초대를 해서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잡마켓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목표와 꿈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와 꿈을 정하게 될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허황된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내 목표와 꿈이 나의 재능과 소질 또는 기타 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허황된 목표라면 제 경우에 있어서 제가 포스트 닥터로 연구하며 미국 대학을 지원하고 있을 그 당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미국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좀 나누게 되면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한국 박사학위를 가지고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좀 허황되고 황당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허황된 목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말도 안 되게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일단 나의 바람과 소원은 소중하기 때문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찬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현실이 또 중요하니까 그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가운데서도 먼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어떤 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동기와 이유를 점검하고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하는 것이나 그 후 포스닥터 즉 박사 후 과정을 하는 그 동안에 재정적으로 대단히 빡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혼의 상태라면 또 모를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생활비 등의 재정적인 제약이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집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제약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 학부 및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생 과외 지도를 여러 개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의 포스닥터 기간에서도 아내와 2아이 즉 4식구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모로 전전긍긍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어떤 능력에 있어서나
어떤 재정적인 여건에 있어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목표나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길을 찾고 노력을 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꿈에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 원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추진을, 그런 진행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꿈과 목표를 포기했다면, 그럼 내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여건이 되는 그 새로운 선택은 그 앞에서 내가 포기했던 그 목표나 꿈에 비해서 더 수월하고 더 용이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죠. 이 현실에 더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맞는 선택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잘 유지하고 그리고 또 발전시키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노력과 그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그 노력과 정성의 그 양과 그 강도와 이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내가 포기했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여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노력이나 정성에 비해서 과연 그럼 덜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소중한 꿈과 목표를 포기하기보다는 그 현실의 어려움이나 여건의 어려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그 목표와 꿈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직을 구하기 위해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바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는 그 박사과정 중의 연구에 올인을 해서 그래서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좋은 연구,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그 업적을 마땅한 업적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업적이면 충분할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른 분야보다는 일단 제가 몸담은 재료공학이나 또는 인근에 가까운 분야인 그 화학공학의 예를 좀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재료공학과 화학공학 분야에서는 그 대략 박사과정 중에 한 10편의 논문, 즉 그 제1저자로서 한 4-5편의 논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공동저자로서 한 5-6편의 논문을 출판을 한다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닥 기간 중에는 한 1년에 역시 5편 내지 6편의 논문을 꾸준히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출판을 하는 수준이면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한국의 많은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이 정도의 업적을 쌓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그 많은 분들, 미국에서 대학 교수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 많은 분들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그 업적을 잘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질이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timeliness,
그 시기적으로 적절한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 자체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연구는 그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작성하는 논문에 인용이 되어서 그 연구의 인지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학에서 그 학과에서 새로운 교수를 채용을 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학과에서 디벨롭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연구 방향의 그 연구 방향을 위해서 아주 이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에 적합한 이제 그 면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